매 순간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유독 더 힘든 계절이 있다면 바로 겨울이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농가까지 내려오기 일수. 자기들의 그 서식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야생동물들은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사람도 동물도 힘든 겨울을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매해 겨울이면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고성. 추수가 끝나고 낙곡마저 사라진 논에서 만난 녀석들은 바로 이 독수리들이다. 몽골에서 날아와 고성에서 겨울을 난다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독수리에 먹이를 공급해주는 바로 이 사람들 덕분이다. 싱싱한 돼지고기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체 얼만큼 가져온 걸까? 선생님, 그럼 이렇게 고기 주는 양이 얼만큼 돼요? 일주일에 한 1톤 정도. 일주일에 1톤. 예. 지금 고기가 보니까 뭐 상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네요. 이건 바로 그냥 도축장에서 바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도로 지금 먹이 신선도를 유지시키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독수리가 썩은 걸 먹는다는데 왜 썩은 걸 좋아하겠어요? 이제 싱싱한 걸 좋아하지. 싱싱한 걸 좋아해요? 네. 독수리는 썩은 거 먹어도 소화 다 되잖아요. 소화는 되죠. 소화됩니다. 17년째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김덕성 씨. 그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겨울 때면 농한기 때는 사람들이 주로 그 콩에다가 독극물 사이렌을 넣어가지고 오리를 잡아 먹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리가 날아가다 죽잖아요. 그거를 죽은 사체를 이제 독수리들이 먹으니까 2차 감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정말 그 냄새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이렇다 싶어서 봤더니 사람들을 모으게 해서 2000년부터 시작을 했죠. 먹이 활동을. 네. 그때부터 이제 전부 다 모니터링 하면서 이동하는 애들.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됐죠. 야생에서 자란 독수리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 제작진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멀리 물러나 있기로 했는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독수리들은 먹이 곁으로 오지 않는다. 분명 굶주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하늘만 맴도는 녀석들. 독수리가 뜸을 들이는 사이 다른 녀석들이 먹이를 넘보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논가로 모여든 까치들이 고기 곁으로 다가가고 동네 길고양이도 고기 냄새를 맡았는지 발걸음이 분주하다. 망설임 없이 다가와 큼직한 고기 한 점을 문 고양이가 유유히 사라지는 동안 정작 먹이 섭취가 꼭 필요한 독수리들은 아직도 망설이고만 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선생님, 우리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얘들이 이제 지금 온 게 한 무리도 채 안 되네. 왜냐하면 얘들은 항상 무리를 다 해서 앉는 거거든요. 배고프다고 먼저 앉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좀 따뜻한 날과 바람이 부는 날과 내려앉는 시간대가 좀 차가 나죠. 오늘 좀 따뜻한 날은 조금 이제 더디죠. 늦게 좀 가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한참 동안 독수리들을 지켜보던 김덕성 씨.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를 다 뺏기기 전에 직접 갖다 주기로 한다. 낯선 취재진이 근처에 있으니 독수리의 경계가 유독 더 심해진 탓이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드디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독수리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느라 정신이 없다.
우두머리 독수리가 행동을 개시하고 나야 나머지 녀석들도 우르르 먹이 가까이 몰려드는 게 독수리의 습성이라는데 일단 고기 맛을 보기 시작하자 경계심도 와르르 무너진다. 배가 몹시 고팠을 텐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참았을까? 스스로 사냥을 하지 못하고 번식 기간도 다른 조류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독수리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인근 지역 사람들이 뜻을 모아 독수리의 생태를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매년 개체수 조사도 빼먹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독수리의 개체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 예전 자료로 보면 2,000마리까지 정도 왔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된 개체수는 일단 최소 1,200마리 이상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그보다 관찰된 것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개체수가 월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00마리 관찰된 건데 지금 여기에 400마리 이상이 보이는 것도 엄청난 거죠. 예, 비율로 따지면은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형태죠. 아 그래요? 예, 독수리는 이제 개별 활동을 하는데 몽골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100마리, 200마리 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월동 시기에 같이 살면서 먹이를 이렇게 먹이 정보를 나누면서 겨울을 이겨내는 자기들의 만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매년 빠지지 않고 먹이를 챙겨주는 사람들 덕분에 독수리가 더 많이 또 때로 몰려드는 것은 아닐까. 한편 야생동물 먹이 주기 활동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동물이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인간의 개입이 잦아지게 되면 의존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 상황을 고려해 보면 독수리들이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런 시골의 이제 공동체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뭐 닭이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 닭이라든지 동물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자체들을 사실은 이제 유기를 방치를 해두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런 독수리들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위생 문제를 걱정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100% 수거해서 소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 청수부인데 저 청수부의 역할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들의 직업을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위생 시스템은 야생동물들의 먹이 활동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물들이 죽으면 전량 매몰하거나 소각해버리니 죽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들이 먹이를 구할 장소가 점점 협소해지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싶은 독수리들에게 그럴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인간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 김덕성 씨가 뭔가를 품에 꼭 안고 제작진을 향해 다가왔다. 거대한 독수리 날개가 눈에 띄는데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예? 날개 부러졌다고요? 내가 인터뷰 하는데 전기선에 딱 걸리더라고. 그거 하는 게. 아, 소리가 들렸구나. 그럼 또 바로 병원에 보내야 되겠네. 병원에 바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전화를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아, 다리만 잡아줘. 다리만.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독수리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아무리 먹이를 준다 해도 독수리 입장에서 인간과의 공존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그럼 사고 원인이 보통 이렇게 전깃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전깃줄 사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탈골 발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내요 저 그래서 지금 저 병원에 뒤쪽에 또 이제 있는데. 충남 야생동물보호센터. 그럼 우리 저 창고 앞에 그러니까 해가지고 자료 담아놓을까? 사실. 자료 담아가지고 산에
오늘 보내야 됩니다. 이러면 또 그거 할라. 예. 예, 그럼 네, 우리 저 창고 앞에다가 해놓을게요. 잠깐만. 예, 예, 그럴게요. 출발해 전화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참 착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곁에서 지켜봐주는 존재가 있을 때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 된다. 독수리들이 고성으로 매년 찾아오는 이유도 겨울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작진은 부상을 당하거나 탈진한 동물들을 돌봐준다는 야생동물센터로 향했다. 부상을 입고 들어온 독수리는 급하게 진찰실로 옮겨졌는데 과연 상태는 어떨까? 독수리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일단 마취를 진행하고 몸통 상태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 부상이 심하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기도 힘들 텐데 별 이상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날개 길이 전장이 2m 58cm, 전장이 121cm, 발과 관절, 다리 쪽에는 이상이 없고요. 다른 데도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 봤을 때 가슴 흉근 쪽을 봤을 때 되게 지금 이렇게 말라 있어요. 흉근이 이렇게 빵빵하게 이제 보통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흉근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바디 스코어라고 해서 그게 한 1에서 2 정도 사이 한 1.5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아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탈진을 해서 이제 비행 못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구조된 것 같습니다. 겨울이면 이렇게 보호센터로 들어오는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다치거나 쓰러진 녀석들을 재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는데 보통 저희 센터에서는 한 겨울 시즌을 봤을 때 한 40에서 50마리 그 정도 수준으로 접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한 15마리, 10마리 정도 될 테니까 한 2, 3일에 한 마리씩은 꼭 들어오는 거네요. 지금. 네, 평균적으로는 2, 3일에 한 마리는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면 그렇게 접수되는 그 독수리들이 다들 배고픔으로 오나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아 탈진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개체들이 그래도 한 70% 정도 될 것 같죠. 70%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0%가 이제 교통사고든지 충돌이든지 어떤 관절 이상 이런 종류의 외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치료가 끝나면 보호센터 내 훈련장에서 재활 훈련에 들어간다. 야생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훈련장에 있는 독수리들은 탈진, 부상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이곳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은 겨울철 야생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야생동물이 먹이가 부족한 상황이 심각한가요? 사실 야생동물이면 그 정도 찾아낼 능력이 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겨울철에 누구나 어느 동물이거나 다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이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체수가 또 많지도 않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이제 먹이 부족해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조금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센터에는 독수리뿐만 아니라 수리부엉이, 삭, 오소리, 너구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다. 다른 계절 같았으면 큰일이 아니었을 경미한 외상도 겨울철 폭설을 헤매는 야생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탈진을 불러일으켜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람도 나기 힘들다는 겨울철. 야생의 동물들은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며칠 전 내린 눈이 채독지 않은 치악산 국립공원. 저수지의 물마저 꽁꽁 얼어버렸는데 야생동물들의 식수로 사용될 물마저 얼려버리는 겨울은 동물들에게는 잔혹한 계절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극한 상황을 동물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소복이 쌓인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방향은 산 아래 농가 쪽을 향해 있다. 이게 이제 우제류 야생동물 중에 우제류 발자국인데요. 지금 아마 여기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고라니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눈이 온 지 조금 된 거 보니까 아마 눈이 오고 나서 발자국이 찍히고 눈이 녹은 상태로 보면 최근에 온 건 아니고 아마 좀 며칠 정도 전에 왔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다른 발자국도 없는 거 보니까 한번 지나간 장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산에 먹이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농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림의 경계에 붙어 있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농가 중에 산림 바로 밑에 임연부라고 옛날에 하고 있는 그 원래 산림 지역인 지역들을 경작을 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겨울철에 주로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같이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과 동물들이 같이 사용하는 산과 맞닿은 경작지. 겨울철만 되면 야생동물들이 이곳까지도 내려온다는데 정말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흔적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발자국도 보이고 여기 배설물도 보이거든요. 오, 그러네요. 예, 여기 이제 고라니가 여기까지 와서 진입을 시도를 했다가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간 현장 모습을 이렇게 발자국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농경지까지 요 밑에 아래까지 그 겨울철에 이제 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야생동물이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녀석들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가까지 와도 먹이를 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 요거는 지금 효과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많은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도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놓을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왔다가 이런 시설물이 있을 경우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올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 방어 기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피해를 봤던 그런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과 유사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자기가 들어갔을 때 시설물이 새로운 게 있으면 일단은 피하고 봅니다. 피하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져야지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동물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때론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멧돼지다. 상위 포식자가 사라진 산에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민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